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86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입니다. 자, 나라전자 회사 코드 863은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단기 회계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자, 프로그램 사용해서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전제 읽고 갈게요. 문제에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 1번부터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되죠. 기출문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설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회 전산회계 1급 압축을 풀면 다음과 같이 이제 뭐 답안 문제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86회 설치는 이렇게를 열어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뜹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전산회계 1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샘플 수험 번호와 86회 감독관 확인 번호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자, 3교시에 들어가 보시면은 텍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했더니 수험번호 나오죠. 수험번호 앞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름 입력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A형 선택할 거고요. 자, 감독관 번호가 4622번입니다. 자, 코드 회사명 확인하셨나요? 로그인 하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이제 보시면요. 상단에 나라전자인지 꼭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 기수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은 왼쪽에, 그 다음에 답안 저장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장하실 때는 노란색 버튼 누르시면요. 저희가 USB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USB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이거 누를 시간이 없어 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꼭 USB 뽑기 전에 여러분들 답안 저장 버튼 누르고 뽑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시면요. 저희가 계산기, 일반 계산기가 가능합니다. 공학용 말고 이렇게 저장되는 거 말고요. 일반 계산기 가능하니까 계산기 꼭 가지고 가세요. 계산기 가지고 가면 여러분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계산기, 그다음 시험지 가지고 나오실 수 있어요. 시험지에 답 써오시면 가채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수험표 꼭 출력해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신분증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기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요.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했대요.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재고액이 95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 잘못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재료 자체가 지금 원래 어디에 나오는 거죠? 재고액이니까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어디?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러면 7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950만 원 수정을 할 건데 이 기말 재고액이거든요. 기말 재고액은 또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왜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죠?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이제 원재료니까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단계에 매입한 거 더하고 기말에 남은 원재료 빼면 그게 매출 원가. 그러니까 우리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원재료비가 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재료에 관련된 거 정기분 원가 명세서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정기분 원가 명세서 수정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어디에 들어가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도 수정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 들어가? 여기 손익계산서에 나온 이익이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수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익이 얼마 남았어요? 이거를 뭐 2월 할 거냐에 따라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다시 들어가가지고요. 저희가 2월 이익잉여금까지 수정을 해야 돼요. 1번 어려운 문제예요. 1번 어려운 문제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계를 배우는 개념이죠. 뭐 전산 세무를 들어갔다? 아니 혹시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TAT를 들어갔다? 이게 전산세무인데 그렇다면 보통 세법에 많이 치우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산회계를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산회계는 회계 자체의 루트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회계를 되게 잘한다. 나는 분계를 되게 잘해.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읽히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제가 같이 이제 우리가 풀고 있던 이 문제 1번의 1번을 내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전산회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걸 이해 못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회계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거예요. 1번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실무에 나가셔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실무에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루트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루트가 있는데 그게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순으로 한 번씩 재무제표를 읽어주셔야 돼요. 자, 왜 읽어줘야 되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이렇게 쭉쭉쭉쭉 판관비까지 빼고 하면 이익이 나오죠. 이 이익이 어디에 반영돼요? 이익잉여금에 반영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니까 거기에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제조 읽고 손익계산서 읽고 이익잉여금까지 읽어야 돼. 그럼 여기서 처분을 할 거니 말 거니 가져갈 거니 배당을 할 거니 말 거니를 다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이익, 올해분 이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계속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왔다면 과거부터 첫 해부터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을 계속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서 쓸 거니 말 거니 그러니까 유보라고 표현하는데 유보할 거야? 아니면은 뭐 배당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이익을 어떻게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으로 반영이 되죠. 자본 항목에 보시면 총 저희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 이익잉여금 안에, 자본 쪽에서 이익잉여금 안에 우리가 남아있는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손, 이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전산회계에서는 읽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대신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문제 1번에 나오는 거예요. 정기분으로 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정기분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까지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기말 재고액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먼저 가서 기말 재고액 먼저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제, 손, 이, 재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기분 재무상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수정할 거죠. 원재료 금액 수정을 할 거예요. 자, 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얼마로 고치면 되죠? 그냥 700에 클릭 한번 하시고요. 950으로 바로 바꾸시면 돼요. 자, 950으로 바꿨어요. 자, 대차 차익이 계속 뜨긴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추후에 제, 손, 이, 재를 읽으면서 이 2월 이익잉여금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지금 대차 차익 나는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마무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마무리 단계다. 그러면 대차 차익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괜찮습니다. 나갈게요. 일단. 자, 그럼 읽을까요? 정기분 원가명세서부터, 이게 제조원가명세서예요, 여러분. 원가명세서부터 읽을 건데요. 자, 지금 순서는 제, 손, 원, 이게 제조원가명세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읽을 때 제, 손, 이, 재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나열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지만 순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기분 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원가명세서 들어가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돼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됐어 라고 하네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럼 진짜로 변경됐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원재료비를 클릭을 한번 하시면요. 뭐가 바뀌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바뀌어요. 얼마로? 950. 그러니까 이게 원래 700이었을 거야. 바뀐 거예요. 자, 원재료비 자체가 바뀌겠죠? 왜냐면 기초에서 단기 더하고 기말 빼는 거니까 원재료비 자체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11번 보이시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158 501 000 1억 5,800 50만 1,000원이에요. 자,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간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갈게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갔더니 어디서 우리가 수정해야 돼? 제품 매출 원가에서. 자,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지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래요? 1억 6,100 정도 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 방금 11번 뭘로 읽었죠? 1억 5,850만 1,000원.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불러오기 안 돼요.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이 금액 여기다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원가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단기순이익이 바뀌어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어요? 단기순이익이 4,500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번의 단기순이익 4,7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금액만큼 우리가 또 어떻게?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따로 없어요.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 보시면요. 단기순이익이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0이 맞나요, 여러분? 4,500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4,787만 4천원이었기 때문에 저희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을 불러올 거냐?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있어요. 상단에 여러분들 불러오기 불러오세요. 자, 그러면 4,787만 4천원이 불러오고요. 저는 불러오기가 싫어요. 못 믿겠어요. 그럼 손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뀝니다. 자,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4,907만 4천원이에요.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재무상태표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나가서 마지막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어디 수정하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본의 제일 마지막 4,600이 아니라 얼마? 4,900 7만 4천원으로 입력하시면요. 대차 차익 없어지는 거 확인되셨나요? 네. 대차 차익 없어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대차 차익 없이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정기분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에 수정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과 외상매입금이 나와 있고요. 거래처가 각각 2개씩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각각 나와 있고 총 합계 금액 나와 있는데 정말 간단한 문제. 어디 들어가서 하면 돼? 거래처별이라고 써져 있는 데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요. 진짜 이게 3점짜리인데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 무조건 3점을 그냥 주겠다 너에게. 이런 느낌으로 시험 문제 출제된 거기 때문에 자, 단기 대여금과 외상매입금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시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첫 번째 단기 대여금이죠. 단기 대여금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세움 상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세움 상사는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차액이 930이야. 왜? 단기 대여금 980이거든. 근데 50만 원만큼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차액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문제에서 세움 상사 얼마였나요? 5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50만 원 그대로 클릭하시고 500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사랑 상사가 480이라고 했어요. F2 눌러서 사랑 상사 검색하시고요. 여기에 480만 원 입력하시면 하단에 차액 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 맞아요. 그리고 차액도 없어. 아, 그러면 틀린 게 없구나. 넘어가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금액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교재에 저희 기출문제에 미래엔 상사가 250이고 아이필이 430이거든요. 근데 미래엔 상사가 430이고요. 아이필이 250이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 자체가 두 개가 다 바뀐 거예요. 자, 금액만 수정해 주면 되겠네요. 미래엔을 250으로 그 다음에 IP를 430으로 바꿔주시면 차액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외상매입금 차액 없으니까 안 바꿔요. 이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시험 문제가 거래처의 금액은 맞는데 거래처명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명을 수정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차액 있는지 없는지는 첫 번째로 보는 거고 그 다음 차액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나왔으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다음의 법인카드를 기초정보 등록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에 입력하래요. 진짜 친절하다. 그쵸? 이 시험 문제 내신 분은 누군지 몰라도 지금 등에 날개가 있을 거야. 친절하게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입력하래요. 자, 이것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코드 번호 99600, 상호가 해피카드, 유형 매입의 카드 번호 나와 있고 카드 종류 매입의 사업용 카드까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 등록에서 자, 그럼 여러분들 거래처 등록 탭이 3개거든요. 일반, 금융,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 클릭하고 자, 입력하겠습니다. 99600 해피카드. 자, 매입. 자,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쓸게요. 바를 여러분들 같이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카드 종류가 사업용 카드.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더 안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절대 틀려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큰 문제는 다 풀었고 1번은 풀었고요. 이제 문제 2번에 일반 전표 입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요,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매입 매출 전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입력 시 유의사항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가르치고 하는 거겠지만, 강의를 하는 거지만, 저도 말 많이 하면 목이 아프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이거 되게 TMI인데,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그 성대가 되게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되게 잘 쉬어요. 잘 쉬고 목이 되게 잘 붓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다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수다를 많이 떠시냐면서 이제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선천적으로 성대가 되게 약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 10마디 할 때 나 혼자 한마디 정도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만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차마 제가 직업이 이런 거예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차마 못했어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막 힘이 남아 돌아서 혹은 성대가 되게 튼튼해서 막 이걸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 이걸 읽어드리는 게 왜냐면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요. 입력시 유의사항을 읽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 시간 절약하시라고. 이 입력시 유의사항이 생각보다 중요한 게 많으니까 제가 매번 적요는 입력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이런 것들을 해드리지만 왜 하는지를 입력시 유의사항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적요의 입력은 생략은 할 건데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타계정 대체가 있다면. 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는 우리가 거래처 등록, 거래처 코드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명을 입력을 할 거고요. 제조경비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번 800번대 계정 코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계정 코드 잘못 쓰면요. 그냥 다 오답이에요. 내가 판관비를 써야 되는데 제조경비 500번대 썼다? 다 오답.
자,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느나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자, 그럼 이런 계정 과목 딱 나와야 돼. 여기서 뭐야?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여러분들 딱 기억하셔야 되고요. 상장회사인 주세무에 주식 100주를 주당 35,000원, 액면가액 25,000원에 구입하고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해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대요. 자,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진짜 또 이거 정말 이번 회차 86회차에 출제한 출제위원님들은 다 등에 날개가 달린 거라니까요. 매입 수수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래. 뭐야? 수수료 비용 처리하라는 거잖아. 이거 왜 알려줘? 이거 안 알려줘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쵸?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단기매매증권은 원래 수수료 비용 처리할 때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영업 외 비용은 뭐냐면 900번대 코드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앞에서 입력시 유의사항 할 때요. 500이랑 800번만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제조와 판관비를 구분하는 거고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단기매매 증권은요. 액면가액 중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액면가액 25,000원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할 때 중요하죠? 주식. 주식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주식 발행할 때 내가 사올 때가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얼마를 주고 사왔냐가 중요하니까 100주 주당 35,000원 곱하시면 350만 원이에요. 단기매매증권 350만 원어치 구입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3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수료 줬대요. 수수료 비용인데 여기 써있죠. 답안지에 984번이라고 써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900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실 때 수수료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일 거예요. 900번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5,000원. 그럼 차변과 대변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얼마 준 거야? 350만 5천원 지급한 거예요. 자, 이거 7월 14일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입력하셔야죠. 자, 월과 일 작성하겠습니다. 7월 14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7월 14일 이거 나 다 열심히 정답 체크해놓고 막 1월 14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오답이에요. 월하고 일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자, 구분.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자, 차변에 F2 눌러서요. 수수료 비용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자, 그럼 900번대가 지금 두 개입니다. 수수료 수익도 있고 수수료 비용도 있는데 수수료 비용이라고 친다면 수수료 수익이 안 나오겠죠. 근데 전 수수료만 치니까 수수료 수익도 같이 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단어 보세요.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확인. 5,000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 350만 5천원 내겠습니다. 자, 입력 다 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7월 31일 금호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7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했대요. 단,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손을 예상해서 기말에 잡는 게 뭐냐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죠. 제가 녹색으로 써볼게요. 자, 우리가 기말에 12월 31일 날 대손을 예상하죠. 이때 분계 어떻게 하려냐면 차변에 대손 삼각비 XX는 금액이에요. 대손 충당금. 자, 이거는 대손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대손이 실제로 진짜 못 받게 됐어. 그럼 차변에 뭘 두면 되지? 내가 예상했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두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뭐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이면 바드러움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270만 원이 대변에 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외바지 선미 대차가입률 암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금호전자를 거래처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조회할 건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에 조회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재무상태표에서 꼭 조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조회할 때 합계잔액시산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문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하라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막 꼭 의도대로 할 거예요. 네, 재무상태표에 가서 하셔도 돼요. 그럼 조회하실 때 7월 31일을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회 먼저 할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저는 이용할 건데 여기 문제에서 나온 건 재무상태표 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하단에 있는 거, 네, 바로 아랫줄에 있는 걸로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재무상태표 말고 합계잔액시산표 들어가서 조회하도록 할게요. 자, 기간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7월 31일을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있냐면, 자, 외상매축은 보이세요? 자, 외상매축은 바로 아래 짝꿍이 외상매축과 관련된 짝꿍이에요. 지금 현재 외상매축금 자체를 못 받게 됐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상매축금 바로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 금액, 이거 대변에 발생할 때 대변에 발생했죠? 그럼 대변에 있는 잔액 640만 원 검색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받으러움이 부도가 나서 대손 처리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받으러움 하단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대손충당금이 두 개지만 짝꿍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매축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 640만 원입니다. 자, 640만 원만큼 이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얼마만 필요해? 270만 원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대손충당금을 270만 원만큼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대손충당금 100만 원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손충당금 100만 원 먼저 쓰고 170이 그래도 부족하잖아. 차변에 대손삼각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을 보시면요. 대손충당금 10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매축금이 108번 코드예요. 짝꿍이니까 플러스 1 해서 109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회하실 때는 외상매축금을 먼저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108번이라고 나오니까 거기에 109번을 플러스 1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7월 31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1 바꿔주세요. 7월 31일. 자, 저 이번에 대변을 먼저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외상매축금 어차피 조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외상매축금 조회하시면 108번. 그 다음에 금호전자로 거래처 입력하실 거고요. 270만 원. 참, 차변에 대손충당금 나올 때 검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F2 누를 필요 없어요. 왜? 바로 지금 외상매축금이 위에 윗줄에서 108번이래. 그럼 난 그냥 숫자로 쓰면 돼. 숫자로 109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일본, 여러분들 홋카이죠? 홋카이에요. 홋카이가 맞을 것 같아요. 문제상. 이거 뭔가 겹쳐가지고 일본 홋카이 상사로부터 40엔을 엔화를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대요. 빌려왔대. 대구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예요. 단 9월 11일 현재 대국의 매입률은 100엔에 1,100원이고 외화의 장기 차입인 경우에도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대요. 우리가 원래 보통 이제 장기 차입금이라고 쓰고 외화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그런 데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외화 장기 차입금인가? 그냥 장기 차입금인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장기 차입금 계정 쓴다고 했으니까 장기 차입금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9월 11일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돈을 빌릴 거야. 누구한테? 일본 홋카이 상사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온 거야? 통장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나오겠죠. 그럼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40엔을 빌렸는데 40만 엔화를 빌렸는데 우리가 항상 이 일본 엔화는요. 100엔에 얼마라고 나와요. 100엔에 얼마. 자, 그럼 여러분들 40엔을요. 나누기 100엔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죠. N. 4,000엔을 빌린 거랑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1,100원을 환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환율 자체가 100엔 기준이니까. 자, 그럼 금액이 얼마예요? 440만 원 빌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440만 원, 대변의 장기 차입금 홋카이 상사. 자, 외밭지 선미 대차, 차가 차입금이잖아요. 440만 원입니다.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겠죠.
자, 엔화가 나오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달러가 나오는데 달러는 그냥 1달러당 얼마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누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부분 할 필요 없는데 엔화는 항상 실제로도 이게 100엔에 얼마야 라고 환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누기 100을 하셔야 됩니다. 9월 11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과 일 다 바꿀게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이죠. 대변의 장기차 입금, 거래처 코드, 호가이 상사 440만 원입니다. 자, 입력 다 하셨나요, 여러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프로그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계정 과목 코드를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물론 암기하실 필요 없지만 저는 실무에 되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계정 과목 코드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보다 빨리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입력할 때 뭐 정지 눌러놓고 여러분 입력한 다음에 맞춰보시거나 아니면은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 다 입력해 보시고요. 정답을 저랑 같이 그때그때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을 했대요. 토지.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 100주, 주당 액면금액이 5,000원을 신규 발행해서 교부를 했고요. 주식 발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액면금액 엄청 중요하죠.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가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토지 취득하면서 실제로 돈을 얼마 줬어? 이러면 돈을 얼마, 토지가 1억이야. 그럼 그냥 차변의 토지가 1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토지를 사면서 내 주식도 발행해줘. 그러면 뭐가 돼요? 주식의 액면금액으로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주식은 실제로 액면금액도 있고 그 다음 발행가액이 달라요. 근데 발행가액이 지금 얼마야? 그런 얘기가 없어. 왜? 토지와 그냥 맞교환한 느낌으로 지금 가는 거니까. 내가 발행한 주식과 상대방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개념이니까요. 이때 토지의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뭘로 하죠? 토지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토지가 차변에.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변의 자본금은 얼마? 내가 발행한 주식 100주에다가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 그걸 자본금이라고 발행하잖아요. 자본금.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이 50만 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차변은 100만 원인데요. 대변은 50만 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죠?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나 50만 원어치 주식 발행하고 100만 원짜리 토지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발행 금액이 100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혹시 근데 사실은 지금은 답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이 부분 있잖아요. 동그라미 제가 지금 치는 부분. 이 부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실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조회하셔야 되냐면 주식을 발행했다. 지금 9월 25일이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기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1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기존에 주식을 발행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 회사 설립하면서 주식 발행했겠죠.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서 주식 이게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할인, 발행, 차금이 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원래 조회를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먼저 상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조회하셔야 되는데 이거 조회 어디서 하시냐면 합계산액 시산표 9월 25일 조회하셔서요. 자본 하단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조회하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합계산액 시산표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저희가 대손충당금 조회했던 건데요. 여기 날짜 기간 바꿀게요. 9월 25일로 바꾸시면 되고요. 중간 부분쯤에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 있죠, 여러분? 자본금이 있고요. 그 아래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거고 원래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 자본잉여금, 기업 입장에 좀 손해보는 거 자본조정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자본조정 자체가 없네요. 바로 이익잉여금이 나와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이거 먼저 쓰셔야 돼요. 이게 또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9월 25일.
자, 1 바꿔줄게요. 자, 차변의 토지가 100만원, 대변의 자본금이 50만원,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 거래처 코드 거실 필요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일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에 약수금을 배서양도했어요. 자, 배서양도 뭐야? 내가 A한테 받은 거 B한테 주는 거. 나머지 금액은 동점 발행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자, 내가 아래 하단에 보면 약속어음이 나와 있어요. 그 얼마짜리야? 배서양도된 게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자, 이거는 사실은 외상매출금은 돈 누구한테 받은 거죠? 동아전자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동아전자가 배서양도를 나한테 해준 거야, 이번엔. 그러니까 동아전자가 가지고 있던 어음에 보시면은 발행인이 있거든요. 평화산업에서 받은 어음을 저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가 생겼어요? 차변에 어음이 생겼어요. 받을 어음인데요. 거래처가 동아전자가 아니야. 동아전자가 발행해야만 동아전자야. 여기는 평화산업이라고 거래처 코드 적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동아전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나한테 뭐야? 현금. 그래서 현금이 50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동아전자 거죠? 외상매출금 동아전자 1,500만 원입니다. 10월 25일 입력하실 때 포인트는 받을 어음이 평화산업이라는 거. 이 평화산업을 동아전자로 입력하면 제 생각에는 감점 처리가 될 거예요. 자, 10월 2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바꿔주세요. 10월 2일. 차변에 받을 어음 평화산업 1,000만 원. 차변의 현금 500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동아전자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전표 마지막 문제 볼게요. 11월 14일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비용 250만 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아, 진짜 86회 시험 문제 누가 냈는지 정말 궁금하다. 진짜 천사일 거야. 우리 카드 하면 뭐지, 계정 과목? 미지급금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 미지급금을 회계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하면 다 틀리겠다. 틀린 답으로 처리할 거다라는 거죠. 자, 직원한테 뭔가 해주는 모든 거 뭐예요? 복리후생비인데요. 영업직 직원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즉 800번대 쓸 거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외받지 선미, 미지급금 미수금이죠. 신한카드로 거래처 코드 걸 거고 2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11월 14일 일반 전표 입력할게요. 11월 14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예요, 여러분. 대변에 미지급금 신한카드 250만 원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 읽어드릴게요. 자, 일반 전표 처럼 마찬가지로 적유 입력은 생략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타계정 대체 거래가 있다면 적유 번호를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는 게 일반 전표에 나오는 거라면 저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예외적인 것이 어떤 거 있냐? 뭐 전산회계에서는 보통 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무에 가면은 뭐 간주 임대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력, 폐업시 잔존제약 배우셨죠? 자, 그 부분이 혹시나 문제에 출제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거래처 코드를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제조경비 500번대, 판관비 800번대 코드 쓸 거고요.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로 할 거고 입력 화면 하단까지 분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상단에 있는 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하단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의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계정 과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의 분개까지 꼭 처리하셔야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8월 1일 보도록 할게요. 진영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의 메뉴에 입력을 할 건데 우리 판매했어요. 우리가 매출한 거예요. 작성일자 볼까요? 8월 1일이고요. 1,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라고 되어 있고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일절 없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예요. 자, 일단 나라전자가 우린 건 아시겠죠? 앞에서 처음에 제가 문제 볼 때 우리 나라전자인 거 확인하세요 프로그램에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누구야? 진영상사의 매출을 한 거고요. 자, 8월 1일에 마이크 매출했네요. 하단에 보시면요. 현금으로 220만 원 받았다고 하고 외상 미수금에 1,43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공급가액 1,500에 부가세가 150이니까 1,650만 원만큼 매출을 하면서 현금 220만 원 받았고요. 나머지 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외상이라고 했을 때 미수금이 있으니까 미수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이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다, 제품을 매출했다 라고 했을 때 외상은 뭐야? 외상 매출금이에요. 자, 그럼 분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8월 1일 자, 매출했어. 부가세 받았어. 11번에 과세고요. 공급가액 부가세 입력하실 거고 거래처 진영상사 전자는 여예요. 왜?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 먼저 보자면은 제품 매출과 부가세가 나올 거고요. 차변에는 현금 나머지 외상 매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일 입력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8월 1일) 자, 유형 11번 하단에 보시면 나오죠. 11번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품목 마이크 수량이 300개 단가가 5만원. 자,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시면 좋은 점은요.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게 쉬운 거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진영상사. 자, 전자 1번 누르겠습니다. 분계 3번 혼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단 보실까요? 자, 대변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차변만 입력하시면 돼요. 현금이 얼마예요? 제가 엔터를 쳤네요. 자, 현금이 220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거래처 코드 상단에 우리가 처음에 거래처 코드 건 게 자동으로 하단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두시면 되고요. 거래처가 혹시나 다르다 그럴 경우에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기현 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뭐 샀어? 화물차. 공제 돼? 안 돼? 무조건 돼. 화물차는 누가 봐도 영업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보여요. 공제 가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고요. 대금은 1개월 후에 아직 지급 안 했어요. 그럼 계정가액 뭐? 미지급금이에요. 왜 외상매입금 아니죠? 화물차니까. 우리는 재고자산, 원재료, 상품, 제품 이런 거 살 때만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죠. 그 이외에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거는 저희가 다 미지급금이라고 계정 과목 쓰기 때문에 미지급금이에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나라전자, 상대방 누구? 기현자동차에서 8월 20일 날 공급가액 1,900에 부가세 별도예요. 자, 외상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보고 나서 미수금이다 이게 아니야. 미수금 우리가 못 받은 건데 얘는 우리가 안 준 거잖아. 미지급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겠죠. 왜 외상 미수금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미지급금이었으면 좋잖아요. 그냥 세금계산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글을 저희가 바꿀 수가 없어. 단어 자체를. 그래서 외상 미수금의 금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51번의 과세 공제되면 안 되면 54번의 불공인데 제가 화물차 동그라미 치자마자 뭐랬어? 공제돼 라고 했잖아요. 불공 아니고 51번에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이렇게 할게요. 51번에 과세고요. 공급가액 부가세 그대로 쓰시고 거래처 기현자동차 전자여 체크하실 거고요. 분계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뭐예요? 차량 운반구. 왜 화물차 샀으니까 대변에 뭐?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8월 20일 입력할게요. 자, 유형
51번이에요. 전자 1번입니다. 붕괴 3번이고요. 혼합. 차변의 원재료로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 원재료로 나오냐?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입으로 하면 차변의 원재료가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매출로 하면 대변의 제품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다. 그럼 언제가 아닐 수가 있냐? 유형자산을 매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았는데 그게 매출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예요. 막 이랬을 때 우리가 유형자산의 매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만 대변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대변의 미지급금. 자, 여러분들 입력 다 하셨나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10월 10일 공장 신축을 위해 방배로부터 건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고요. 토지 가액이 1,000만원, 건물 가액이 100만원, 부가세 별도래요. 왜? 건물은 원래 부가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어요.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치를 하고 대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결제했어요. 그럼 계정값 뭐야? 당자예금이에요.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당자예금. 내가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받으면 현금이지만 내가 발행하면 당자예금입니다. 동 건물은 철거 예정이래요. 단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면 막 토지 얘기를 했다가 막 건물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막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가 엄청 헷갈릴 만한 문제인데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나서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가액이 1,000만원, 그 다음에 건물 가액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건 건물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토지 제가 뭐라 그랬죠? 면세예요. 면세는 원래 뭐 발행하죠? 계산서를 발행을 받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 면세 1,000만원에 대한 거 생각을 아예 지우세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니까 주황색으로 할까요? 건물이 철거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철거야. 그럼 건물이 없거든요. 우리가 건물이 없어지니까 건물을 붕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로 붕괴를 할 거야. 토지.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이게 토지에 관련된 거야. 공제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유형을 불공으로 합니다. 불공제 사유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토지랑 건물을 같이 사서 건물을 철거해버려요. 철거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토지만 쓴다라고 보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그 철거 비용이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지. 토지랑 건물을 샀어. 근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올릴 거야. 이러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에 올리냐 올리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건물 올린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철거했대. 그럼 뭐야? 토지만 쓰겠다는 얘기가 암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불공이에요. 우리가 토지는 지금 면세라고 했기 때문에 면세에 관련된 부분 다 불공의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불공제 사유가 또 나눠져 있어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냐. 근데 면세 사업은 아니야. 왜냐면 내가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제 사유 6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여 분계 혼합으로 하면서 차변의 토지, 대변의 당자예금 되겠습니다. 10월 10일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월과 일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10월 10일 유형 54번에 불공, 그다음 토지, 뭐 토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건물 철거라고 쓰셔도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품목에 대한 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금액은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고요. 거래처 방배로부터 샀죠. 자, 전자 1번 불공제 사유 F2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6번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분계 혼합하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토지,
대변에 뭐? 당좌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당좌예금.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입니다. 10월 1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 내가 어떠한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요.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을 했어요. 자, 빨간색으로 볼게요. 단,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자, 소모성 물품이면 소모품이야. 자,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B예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품으로 분개를 할 거고요. 자, 현금 영수증 보시면 10월 18일에 얼마?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총 55,000원이에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면서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현과. 이게 현금 영수증 과세거든요. 왜냐면 부가세까지 있잖아요. 자, 입력하실 때 포인트는 뭐죠? 55,000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5만원과 5,000원이 분개가 자동된다라는 거. 그 다음 분개는 현금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현금으로 구입해야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변의 소모품이고요. 대변의 현금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0월 18일. 자, 유형 61번 현과. 뭐 소모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55,000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5만원과 5,000원 나눠집니다. 슬라임. 자, 그 다음에 분개는 1번 현금. 자, 그럼 출금전표가 나오면서 원재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소모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소모품. 자, 소모품 B는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을 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일 정연의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를 근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했어요.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영세율. 자, 그럼 유형 뭐야? 영세예요. 그래서 유형 영세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전자이어 체크할 거예요. 기수령한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요. 자, 대변에는 제품 매출이 나올 거고 차변에는 뭐야? 계약금. 내가 먼저 받은 거. 처음에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일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거 어디로 간다? 차변으로 간다.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이 300만 원이 오고 나머지 외상으로 매출했네. 외상 매출금이 1,900만 원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구분에 여러분들이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자 이 부분 클릭하시면 돼요. 11월 2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월 바꿔주셔야 돼요. 2일. 자, 유형은 12번에 영세 제품을 매출을 했고 2,200만 원. 자, 당연히 부가세 없죠. 영세니까요. 정연에 매출을 한 거고 전자 1번 할 거예요.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영세율 구분 F2 눌러서 3번에 보시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우리 문장에서 구매 확인서 단어 있었기 때문에 3번 클릭하실 거고요. 분개를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만 나오면 외상 눌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변에 선수금도 있죠. 자, 차변에 선수금 이게 3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6번. 이게 매입 매출 전표 마지막이죠. 6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28일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뭐야? 접대비야. 동양마트에서 30만원 부가세 별도, 그럼 30에 부가세 별도 3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아, 그래서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었어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작성일자가 11월 28일이고요. 30만원의 부가세 별도인데, 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어. 둘 중 하나야. 공제가 되니, 공제가 안 되니죠. 공제가 되면 51번의 과세, 공제가 안 되면 54번의 불공인데, 불공제 사유 중에서 접대비와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럼 접대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야? 결국에는 유형 설정하실 때 54번에 불공으로 설정을 하실 거고요. 차변에 접대비로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접대비로 두실 때요. 접대비가 500번대부터 800번대까지 있는데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대비 800번대 쓰시면 되고요. 부가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부가세 분명 주고 샀지만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부가세까지 다 포함한 총 33만 원이 차변의 접대비로 들어가고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답에는요, 분계가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금 쓰셔도 돼요. 현금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28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자, 유형 54번에 불고. 전자의 여 체크할게요. 자, 불공제 사유 F2 눌러보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4번 클릭할 거고 분계 저는 현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금 전표가 나오고요. 이때 800번대 접대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나 나 불공제 사유 다 못 외웠는데 나 그거 언제 다 외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제가 지금 펜스를 떨어뜨렸어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뭔가 나 지금 뭘 받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불공에서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 거 있죠. 실제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불공인지 아닌지 사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유형을 불공을 눌러본 다음에 하단에 여러분들 뭐 대충 뭐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하단이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F2를 눌러봐요. 그러면 1번부터 11번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읽어보고 아, 이거구나. 혹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시험지 써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언제 다 써놓을 거야? 그냥 한번 봐. 본 다음에 취소 누르고 삭제하시면 돼요. 이거 어차피 두 번째 줄 없는 거잖아요. 삭제. 삭제가 F5. F5를 누르면 삭제.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저희가 매일 매출 끝났고요. 문제 4번에 수정 정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이 됐대요.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1번 11월 10일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 5일 정유해서 주유를 하면서 33만 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요.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걸로 처리를 했대요. 무슨 소린가?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 볼게요. 11월 10일. 일단 볼게요. 11월 10일. 자, 뭐라고 담당자가 입력을 했냐면 카면이에요. 카면 뭐죠? 카드 면세인데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요. 돼, 안 돼? 왜? 부가세 포함했고 지금 공장 화물차잖아. 공제 가능하거든요. 공제 가능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바꿔줄 거예요. 카드면서 공제가 가능한 거야. 얘는 화물차니까 화물차에 주유한 거, 화물차 수리한 거 다 공제 가능하거든요. 화물차 자체가 구입할 때 우리가 공제가 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관련돼 사용한 것도 다 공제 가능해요. 카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33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을 하면 30만 원이 뭐야?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 30, 부가세 3만 원. 분계 카드로 해서 차변에 뭐 만들어 줄 거냐면 부가세 대급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정 화물차니까 차량 유지비는 그러니까 500번대 제조 쓰시면 돼요. 자, 같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형을 바로 수정하시는 방법과 아니면 아랫줄에 다시 입력하시고 상단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직접 바꾸는 방법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카면 대신 카과는 57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57번을 입력했더니 공급가액이 33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10%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바꾸실 때는 30만 원에 3만 원으로 여러분이 직접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카과를 입력하면 33만 원 입력하고 엔터하면 자동으로 33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한번 입력되어 있는 걸 수정하실 때는요. 직접적으로 공급가의 금액, 부가세 금액을 제가 직접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원 수정하시고요. 부가세도 3만 원을 수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원재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액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부가세 대급금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차변을 차량 유지비. 근데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3일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정급여형은 뭐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라는 자산, 아니 비용 두 개가 달라요.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 150만 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는데 차변에 비용 처리했네요. 비용 처리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왜 확정급여형이야? 이 비용 처리하는 건 뭐죠? 확정기여형. 근데 왜 우리 확정급여형인데 비용 처리했지? 뭘로 바꿔줄 거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부가세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불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11월 23일 분계는 일반 전표에 있을 겁니다. 일반 전표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11월 23일 창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퇴직급여 아니라니까요. F2 누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엔터 쳐주셔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절대 못 풀고요. 내가 그냥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하고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할 거야 정도만 알아도 문제 바로 바꾸면서 3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 제도 어려워요. 이거 도대체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실무에 가면은 퇴직연금 지금 보통 웬만한 기업들이 다 불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취업을 목적으로 배우는 거잖아. 어떤 분은 아니요 저 자격증 되게 심심해서 배워요. 막 이런 분들 있긴 있더라고요. 저 되게 예전에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있긴 있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죠. 공부가 취미예요. 막 이런 분들 생각보다 흔치 않거든요. 주변에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서 가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제 막 공부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이면서 막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진짜 흔치 않죠. 제 친구들은 다 공부만 하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제가 막 공부를 하면 뭐 너 같은 애도 흔치 않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공부 되게 별로 생각보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취미로 따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요.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 제도도요. 실무에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자, 그럼 문제 5번의 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결산일 현재 단기에 계상될 감가상각비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생산부, 그게 제조죠. 그 다음 영업부,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요. 판관비. 그리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전산액 1급에서는요.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 말고 감가상각비 자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어디에 입력할 거냐면 자동결산으로 입력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수동결산 안 할 거예요. 물론 답은 자동결산이랑 수동결산이 다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시간 아껴야지. 그러니까 1번은 자동결산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수동과 자동이 있을 때 수동 먼저 하셔야 되니까요. 2번 보겠습니다. 단기 법인세 비용은 1,250만 원이래요. 기중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6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간예납과 원천징수세액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납세금 600만 원 있고 이 법인세 비용은요. 수동과 자동을 혼합해서 쓸 거예요. 물론 수동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수동과 자동을 혼합해서 쓸 거기 때문에 수동 먼저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법인세 등 얼마? 600만 원만 분개할게요. 600. 대변에 선납세금. 선납세금 자산이거든요. 자산이면 원래 차변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없애줄 거니까 대변으로 보낼 거예요. 2번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자동에서는 어떻게 입력만 할 거냐면 1250만 원에서 우리가 600만 원만큼은 일반 전표 입력을 했으니까 나중에 나머지 650만 원만큼을 결산 자동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1번에 있는 차변의 법인세 등 600, 대변의 선납세금 60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자, 12월 31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5번 결차, 결대 입력하셔도 되는데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동일해요. 구분. 동일하니까요. 저희는 그냥 차변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등 600. 선납세금만큼만 입력하는 거예요. 자, 대변에 선납세금 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나머지 금액 자동에서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대손충당금에 대한 게 나왔네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요. 보충법을 사용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단, 대손 설정률 1%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불러오긴 하지만 저희가 그게 정확한 금액으로 불러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아, 저 진짜 여기까지 푸는데 막 5분 남았어요. 시험 시간 이제 5분 남았대요. 그럼 어떻게?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요. 그냥 다 자동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차피 자동에서 할 거니까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냥 불러오게 되는 금액에서 그냥 바로 반영하세요. 그냥 그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반영을 하시고요. 대신 답에다는 그 불러오는 금액을 작성은 해두세요. 그래 나중에 가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계산을 하는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조회하죠?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할 거예요. 자, 보시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엔터를 치면 12월 31일이에요. 자, 외상매출금이랑 받으러움에 대해서 하라고 했죠. 자,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왼쪽에 있어야겠죠. 차변. 자, 3억 3,060만 원이요. 3억 3,06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얼마예요? 370만 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 얼마예요? 1억 3,800만 원이에요. 대손충당금 얼마예요? 1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이 3억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이 3억 3천. 이게 3억이 아니죠? 이렇게 3억 3,060만 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1%의 대손을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1% 하면 330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손충당금 얼마 있었어요? 370만 원 있었어요. 370만 원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이 나와. 자, 이럴 경우에는 환입이라는 결정 과목 써요. 대변의 환입.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못해요. 자동을 못하고 수동으로 입력하실 거예요.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지금 자동 그 프로그램 자체에 없기 때문에 환입은 여러분들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래 기본적으로 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나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나오는데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이제 못 나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 거야? 차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9번이라는 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짝꿍 플러스 1한 거예요. 자, 그럼 차이. 370만 원에서 우리가 330만 6천 원의 차일이 339만 4천 원만큼을 차변에 빼줄 거고요.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둘 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에는 맞춰주고 싶은 금액이 얼마야? 대손충당금은 합계잔액시산표에 얼마였으면 좋겠냐면요. 이 금액만큼이었으면 좋겠어요. 330만 6천 원.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자, 받으러움 볼까요? 받으러움. 1억 3,8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서 1%를 하니까 138만 원이고요. 우리가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38만 원만 필요한데 150만 원만 있기 때문에 150만 원 이나 있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 마이너스 12만 원 빼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오고 얘도 대손충당금 환인이 대변에 옵니다. 근데 대손충당금 11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으러움이 110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1에서 짝꿍이 111번이 돼요. 자, 얘를 수동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월 31일에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대손충당금 입력할 건데 플러스 F2를 눌러서 외상매출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108번인 거 보이세요? 근데 바로 짝꿍인 대손충당금이 보이네요. 109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39만 4천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F2를 눌러서 대손충당금 환입. 자, 그러면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800번대도 있고 900번대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매출채권은 다 영업활동에 관련된 거예요. 제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매출한 거,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으로 받은 거. 그러니까 800번대 쓰시면 됩니다. 900번대는 기타의 대손충당금 환입이에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이번에는 받으러움에 대한 거, 받으러움을 치니까 자, 대손충당금 나오죠? 12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12만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에 대한 건 다 마무리가 됐고요. 문제 5번에서 자동으로 안 한 게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나머지 법인세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저희 확인해 볼까요?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엔터를 치시면요. 합계잔액 시산표. 자, 대손충당금 맞나 확인할게요.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330만 6천 원. 우리가 원하는 거 맞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138만 원. 우리가 원하는 거 맞죠? 이거 확인하세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감가상각비였죠. 자, 감가상각비는요,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줄이 이제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게 제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이게 제조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거든요. 자, 1번 문제 다시 볼까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200만원. 자, 200만원 입력할 거예요. 자, 기계장치에 대한 거, 기계장치 200만원. 자, 그 다음에 문제 다시 보면 이번에 비품에 대한 거 영업부니까 800번대에 있는 판관비에 들어가서 45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쭉 내릴게요. 여기 감가상각비 보이시나요? 네, 감가상각비 중에서 비품. 자, 여기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품이 45만원.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개발비 상각비인데 개발비 무형자산이라고 했죠? 자, 무형자산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개발비 있을 거예요. 개발비에 30만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비용 얼마? 1250만원에서 600만원 이미 입력했으니까 나머지 650만원만큼 입력하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맨 아래로 쭉 내려보세요. 자, 쭉 내려보시면 추가 계상액 보이시나요? 추가 계상액 여기에 입력하시면 돼요. 얼마? 650만원. 자, 법인세 등 이 600만원 왜 있냐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650만원 입력해서 이 법인세 등이 최종 결산 후 금액이 1250만원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 했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전표 추가. 그래서 F3키 누르겠습니다. 예. 자,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6번에 조회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1기 확정 4월에서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급 대가는 뭐예요? 공급 가액이랑 부가세를 더한 게 공급 대가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메인 매출장에서 볼 거예요. 메인 매출장에서 4월에서 6월을 조회한 다음에 매출로 조회하고, 자, 카드니까 카과겠죠. 왜냐면 공급 대가 카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매출장 조회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전체 매출 매입이 있을 때 매출로 할게요. 자, 그럼 유형을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카과. 자, 혹시, 아니, 근데 카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카면도 한번 조회해볼까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카0이 있나 볼까요? 카드 매출 0세?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 건 카과밖에 없는 거예요. 카가 시작되는 게 3개밖에 없으니까 카과만 조회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공급대가라고 하는 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합계를 공급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00만원짜리 하나, 220만원짜리 하나, 두 개가 얼마예요? 1300
1320만 원 되겠습니다. 1320만 원. 정답은 1320만 원. 자, 2번 문제 볼게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전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부분은요,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가치 탭을 클릭하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자, 신고서를 보시면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 1기 확정이라고 했죠. 자, 조회해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면 일반 매입이랑 고정자산 매입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14번 보이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제가 좀 창을 옮길게요. 오른쪽에 보세요. 14번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저희가 더블 클릭하지 않아도 오른쪽에 나오네요. 지금 그쵸? 네, 오른쪽에 41번하고 42번. 이게 14번에 관련된 건데 이걸 합해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신고서에 39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41번에 보시면은 150만 원과 42번에 240만 원인데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죠. 이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구입한 것 중에서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죠? 카드로 매입한 것 중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금액 얼마니? 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얼마? 지금 매입한 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은 240만 원. 자, 그런데 이거 문제가 살짝 애매모호하죠.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공급가액을 얘기를 하는 건지 부가세까지 포함된 걸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 자,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해볼까요? 여기가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금액이라고 했다면 240만 원만큼만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회하는 거 3번 문제입니다. 6월 말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 얼마니? 자, 장부금액,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죠. 재무상태표 조회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회계관리로 들어갈 거고요. 자,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조회 자체를요, 여러분들 6월로 하시면 돼요. 6월. 자, 쭉 내려보면은 이제 유형자산 중에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 어떻게 구해요? 자, 이 1억 1천은요, 취득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동안 감가상각 한 금액이 2,500만 원인 거야.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장부금액 얼마야? 8,500만 원만큼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 8,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8,500만 원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고, 이 장부금액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금액이더라. 그래서 1억 1천에서 우리가 2,500만 원만큼 빼고 나머지 8,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마지막 조회 문제는요, 많이 풀어봐야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지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